가을이 성큼성큼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과 단풍을 찾아 자연을 만끽하러 떠나는 사람들로 온 자연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원래 자연으로부터 온 것인 만큼 자연을 찾아 가을 속으로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을, 그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주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칠 때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FM 팟캐스트 일산에 놀자, 오늘의 진행을 맡은 환희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작은 공지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일산에 놀자와 함께 일산 FM 멤버 전체가 모여서 합동 공개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오는 11월 17일 토요일이며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일산 라페스타 광장 중앙 무대입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일산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공개 방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많은 참여와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일산의 놀자 팀 내부에서도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산의 놀자를 진행해왔던 가희, 주디, 제리님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방송 실력을 더 마음껏 뽐내기 위해 새로운 코너를 하나씩 맡아 독립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분들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지고 알차진 방송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공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우리 일산에 놀자 원래 멤버이신 장대장님 그리고 저 두 분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새로운 출발에 새로운 의미를 담는 뜻에서 특별 게스트로 우리의 스승이자 동료이기도 한 이칸토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냈었죠? 네. 네. 우리 이칸도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신 분을 모시게 돼가지고 오늘 훨씬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산 FM 일산에 놀자는 이미 이제는 아시는 분도 다 많겠지만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주제를 하나씩 정해 우리가 직접 그곳을 탐방해보고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방송인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산 킨텍스 바로 옆에 있는 캠핑장. 킨텍스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다녀온 탐방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일산 킨텍스 캠핑장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요. 혹시 장 대장님은 여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혹시 캠핑 경험 같은 게 가지고 계세요? 네. 전 캠핑 그 전에는 거의 뭐 텐트 여름 휴가는 텐트 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우리 신랑이 그 봉고차가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그 텐트 차에 싣고 먹을 거 뭐 옛날엔 압력밥솥 있어요. 그 압력밥솥에 부탄가스 뭐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떠나요. 우리는 그냥 떠나다가 길 한쪽에 막 냇가도 있고 잔잔한 냇가도 있고 막 그럴 때 인제 쪽에 저희가 네. 그냥 무작정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쯤에 낚시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의외로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 캠핑 경험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캠핑 그러면 그 주 메뉴가 정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캠핑 그러면 카레 기본. 네. 예,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삼겹살 한 번, 라면 한 번. 그렇게 먹으면 집에 오는 거예요. 네. 이 칸토님. 네. 저는 그 오늘 이 캠핑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캠핑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 뭐 아버지 어머니가 캠핑을 그렇게 안 다니셨고 이게 여행을 같이 다니긴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캠핑 문화를 제가 못 접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 오히려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보이스카우트 그리고 청소년 연맹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캠핑을 많이 갔고 그쵸. 오리지널 캠핑 문화 아니에요? 캠핑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그렇지. 배운 거잖아요. 책으로 배우고. 그리고 오히려 성장해서는 이제 많이 안 갔는데 그 전주에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라고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소가 보통 지역마다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 전주는 전주 세계 소리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연장도 있지만 넓은 광장이 있고 한켠에 잔디도 있고 막 나무도 있고 해서 공원처럼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할 때 그쪽에 이제 그 기간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캠핑도 하고 버스킹도 듣고 그런 곳인데 그런 형태의 캠핑은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음악도 듣고 캠핑도 하고 한 형태로. 분위기 정말 좋겠다. 그렇죠. 네. 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어찌 보면 장대현보다 더 캠핑 해본 적이 적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예, 저는 대신에 저는 그 어릴 때 그 자란 고향이 해수욕장 소위 말해서 네네. 유명한 관광지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하러 오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어요. 보기만. 보는 거 하고 있는 거 그런 경험 엄청 많고 또 캠핑하고 난 뒤 사람들이 뭐 어릴 때 같은 기억에는 와서 놀고 캠파이어 하고 노래 부르고 사실은 엄청 부러워해서 크면은 나도 저런 캠핑을 아주 멋지게 해봐야지 했는데 사실은 커서는 뭐 직장 다닐 때 하는 거,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단체로 뭐 이 팀원들 몇 번 가는 그런 외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날 잡아서 캠핑 갈까요? 한번 갈것 같은데요. 좋죠. 네. 좋죠. 일산에 놀자 캠핑. 네. 우리가 곧 얘기하게 되겠지만 네.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번에 이 캠핑장 우리가 정말 멋진 킨텍스 캠핑장 네. 탐방을 하고 왔는데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거기다가 고양시 주민은 30% 할인 받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보통 네. 평일에 카라반 같은 경우는 네. 10만 원이에요. 근데 30% 할인 받으니까 7만 원. 7만 원. 거기 안에 침대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장담 정확하게 지금 네. 우리 그 일산 캠핑장 이름이 정확하게 킨텍스 캠핑장이죠. 네, 그게 킨텍스 캠핑장이죠. 캠핑장. 일산 캠핑장 뭐 예.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예. 킨텍스 야외 전시장 그 네. 옆에 이건 정확한 킨텍스 이름은 캠핑장 있어요. 킨텍스 캠핑장이었고 정확하게 규모나 뭐 역사가 규모는 어떻게 됐죠?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11,800평이에요. 아,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카라반 10대가 있고요. 오토 캠핑 카라반에서 야영장 그래서 45면 있고 예. 그리고 관리동 뭐 매점 있고 샤워장 남녀 그리고 세척장 음료수대 뭐 이렇게 화장실 이런 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캠핑 같은 거 할 때 이제 돈을 내고 입장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거나 그런 부대시설은 그거는 무료로. 예. 오. 그러니까 오토 네.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성수기 뭐 7, 8월에는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도 3만 원. 근데 비수기 이제 평일에는 25,000원. 근데 네. 네. 저렇게 들으면 있잖아요. 이게 잘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보니까 캠핑장이 아까 10,000몇천 평이라 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 그냥 정말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잔디밭. 편지 잔디밭이에요. 나무도 있고 중간중간 나무도 있고 한데 그런 곳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보고 놀랬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거기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방식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고급스러운 것부터 얘기하면 네. 우리가 캐러반이라고 네. 해갖고 네, 네. 왜 뭐 우리가 큰 어떤 자동차 차 뒤에 매달고 차에 다니는 거. 네, 맞아요. 매달고 다니는 거. 근데 네, 네.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커요. 커요. 큰 대행 트럭 정도 되는 한 8톤 트럭 정도 되는 큰 건데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 앞에는 딸려 있는 예, 또 예를 들어서 작은 야외 테이블이 네, 있고 네, 네. 있어요. 그 밖에는 이제 야외 테이블일 건데 그런 캐러반 시설이 몇 개였죠? 10대. 10면. 예. 거기서 면이라 하더라고. 이 땅의 면적을 맞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고급이 10개고요. 그냥 최고급이 아닌 좀 작은 캐러반이 네네. 또 6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 총 16개. 예. 그렇게 캐러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제일 고급스러운 대신에 비싸요. 비싸고 면적도 넓게 차지하고. 그리고 카라반하고 그 카라반 앞에서 쉴 수 있고 테이블 하면서 그다음에 바베큐도 할 수 있고 공간을 그 카라반 하나를 빌리면 네. 거기 다 그 카라반 있죠. 주변으로 해서 약 10평 내지 1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아주 넓어요. 네, 좋아요. 네. 엄청 넓고. 그리고 이제 오토 캠핑이라고 본인이 자기 차에다가 네. 그 캐러반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네, 네. 가지고 직접 끌고 가지고 끌고 오셔서 와서. 자동차 옆에 놓고 네, 캐러반 같이 놓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어요. 그게 그- 두 번째 방식이죠. 그 그렇죠. 경우는 그러면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거네요. 장소하고 뭐 전기라든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 예. 네. 그런 거는 조금 더 저렴해요. 그게 두 번째 이제 네. 아까 네. 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네. 그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자 자기가 야영장. 텐트 네, 가져가서 네, 그야말로 잔디 네모로 그렇죠. 반듯한 네. 잔디 강장 몇만 빌리는 네. 거. 그 텐트 그런- 자기가 네. 가져가지고 그죠? 그런 거는 25,000원인데 이제 평일에는 15,000원.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 전부 잔디밭이고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방송하기 위해서 두 분이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언제 정도 시기가 몇 월 정도 다녀오신 거죠? 저번 우리가 네. 10월 16일이었죠? 10월 16일. 근데 또 네. 그날이 공교롭게 네. 캠핑장 휴일이었어요. 휴일. 그래서 네. 너무 조용하게 네. 전부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아, 그런 시간이었어요. 장점이 네. 아무런 방해 받지 음. 않고 구석구석 시설 하나하나를 내부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안내를 볼 수 있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안내를 다 네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 시민들 3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30분은 일반 우리가 또 뭐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네, 일반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할인이 되고. 근데 이제 그날 갔을 때 또 공휴일이라서 우리가 와서 직접 즐기는 분들을 못 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다시 또 그 주 토요일 날 21일인가 그랬었죠. 그날 우리가 또 밤에 2차 탐방을 했었죠. 아, 정말 멋졌습니다. 네. 밤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밤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조명이 들어와서 네. 조명 그리고 그다음에 텐트 속으로 비춰지는 네. 그 랜턴 네, 불빛이 네, 네. 이런 네온 사인 불빛하고 또 다른 색다른 그런 잔잔한 좋은 분위기. 네. 그런데다가 이제 밖에서 모닥불도 피울 수 있거든요. 불 피우고 밖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 차 마시는 사람, 고기 구워 먹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또 놀란 것은 우리가 그날 낮에는 현장에서 갔을 때는 느끼지 못해서 근데 밤이 되니까 그 애들도 같이 와요. 가족 같이 단위. 오는데 애들도 사실은 보호자를 이제 같이 오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저쪽에 한 군데 놀이터처럼 있어요. 네, 놀이터도 있죠. 있고 막 네네. 놀이기구도 있고 그쪽에서 애들은 그야말로 이쪽 서로 모르는 애들인데 애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좋았어요. 그 그림이 그 어스름한 달빛 그다음에 불빛 그 모닥불빛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애들 웃음소리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즐기는 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저녁에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줬어요.
지금 약간 밤에는 쌀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더구나 이제 가졌을 때까지만 해도 딱 밤 공기가 선선할 그럴 무렵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주위에 또 뭐 풀밭 같은 게 있다고 하니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킨텍스 그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거기가 굉장히 좋은 거는 저녁 해돋이가 또 굉장히 좋아요. 해돋이가 좋고 일단 잔디밭을 전부 깔려 있고 네네. 그쪽으로 차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캠핑장 바깥에서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서 바라보는 별빛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조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라 이런 거 보통 저희가 집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 살면서 그렇게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라든가 옆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쏘곤쏘곤 이렇게 떠드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 어렸을 적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 아까 이카토님 얘기 들으니까 그 넓은 면을 네. 혼자 네. 아저씨인데 네. 그게 내 또래 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도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혼자서 와서 착 모닥불 피워놓고 음악 듣고요. 그 면 혼자 다 쓰는 거예요. 멋지다. 그러고 있다. 정말 멋졌어요. 알고 보면 집에서 싸우고 홧김에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답답해서 멀리는 안 가고. 그럴지도 모르죠. 네네. 어쨌든 그것은 내 마음은 모르겠지만 네네.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였어요. 네. 부러웠습니다. 이 칸토님도 나중에 오셔서 한번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모텔 일산에서 주무실 때 네, 있잖아요. 미리 네, 네, 네. 예약하셔서 네. 그 예약은 꼭 인터파크에서만 아.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네. 네. 미리 예약하셔서 그 예약도 매월 네. 10일 오전 9시부터 음. 인터파크에서 이제 접수를 시작한대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달 이게 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매달이요? 네, 네, 매달. 그리고 그 10일이 뭐 공휴일이거나 그래서 주말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9시부터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킨텍스 하면 네. 저도 이제 원래 고향이나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나 일산은 아니니까 그래도 뭐 이런 교원 활동 때문에 지나가다가 드문드문 봤던 기억도 있고 또 일산 킨텍스 하면 워낙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안 가본 그렇죠. 사람도 네. 그래서 일산 킨텍스에 있나 보구나 캠핑장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저처럼 네 일산에 안 살고 고향에 안 사시는 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예, 캠핑장은 네. 일산 킨텍스가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있어요. 네네. 제2전시장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고요. 네. 제2전시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면 일산 네. 시내가 있고 네. 그다음에 킨텍스가 있고 네. 한강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한강을 보고 섰을 때 킨텍스 뒤쪽이죠. 한강 쪽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제2전시장이라 네. 하는데 네. 우리 마을 쪽 도시 쪽에 있는 게 일전시장이고 한강 쪽에 있는 게 2전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2전시장이 바로 끝나는 경계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붙어. 아 그러면 혹시 네. 거기에서 한강도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네, 한강까지 보였으면 네. 그랬으면 난리 났죠. 또 지대가 굉장히 좀 높아야겠죠. 네, 또. 네, 그렇겠네요. 네. 자유로가 그 사이를 끼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를 듣고 계십니다. 일산의 놀자는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는 고향 미디어 센터가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TS Love Myself. 네, BTS의 Love Myself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이 노래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죠? 인기를 얻고 있죠. 네, 빌보드 차트 1위까지 갔던. 그렇죠. 네. 뭐 특히나 엊그제 유럽
공연, 네. 특히나 파리에서의 공연 같은 건 보고 저도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살아봐서도 알지만은 그렇게 외국의 어떤 노래, 특히나 팝송 중심의 노래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한다든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파리 팬들마저도 그렇게 열광하는 걸 보면 BTS가 가지는 BTS만의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존경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까 하던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캠핑이 우리나라에서 그 80년대 한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대단히 문화적 유행하던 문화였는데 좀 수그러들었었죠, 그죠? 네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또 뭐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글램핑, 글램핑 그런 얘기도 글램핑은 없어졌죠. 뭐 이상 화재 사고. 뭐 그런 얘기도 뭐 나고 하면서 조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새롭게 뭐랄까 캠핑 문화가 다시 또 우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칸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게 여가 생활 여유와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텐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활성화 안 됐을 때 예전에 말했던 뭐 80년대라든지 그때 이런 텐트 같은 게 있구나. 좀 새롭기도 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문화가 지금과 비교하면 좀 더 많이 저렴한 형태의 텐트 캠핑 문화였다고 하면 그럴 때 군용 텐트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때 텐트는 지금은 뭐 한번 확 던지면 확 펴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완전 막 폴대같이 두꺼운 것을 연결하고 그렇죠. 망치해야 네. 맞아. 끈 연결해서 망치질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물론 저희가 뭐 IMF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롭지 않을 때 다시 그런 문화가 없어졌다가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래 들어서 다시 이제 이런 여가라든지 많아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좀 고급스러운 형태로 바뀐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 중에는 이런 캠핑 문화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가족 단위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간다고 해도 저희가 뭐 취미를 사진으로 하거나 아니면 낚시 같은 이야기 할 때 낚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낚싯대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 캠핑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급차 하나 사고도 뭐 나올 만큼의 투자를 하곤 하는데 물론 그렇게 뭐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을 뭐 나쁘다 옳다 그러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너무 과하게 무례하면서까지 좀 그렇죠.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쉽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예전 제가 이제 캠핑을 했던 기억으로 하면 뭐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쓰레기들을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그렇지.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본인과 같이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또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 그 치우는 순간은 살짝 불편할 수 있어도 자기가 먹은 것들은 자기가 또 다시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좀 그런 것만 좀 더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왔을 때 그 앞 사람들이 네. 안 치우고 가면 제가 딱 그렇죠. 도착해서 화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 깨끗하게 치우고 가면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도 좋아하겠죠. 그 여성인 입장에서 네. 장 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어찌 보면 캠핑 문화 같은 게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도 다시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욕구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여자니까 예. 여자 입장으로서 캠핑은 남자가 해야죠. 보통 남자가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 왠지 대접받는 네.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그리고 지금 요새는 네. 그 가족들이 네. 아이들이 어린 집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뭐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 막 엄마 아빠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막 어쩔 수 없이 그런 캠핑을 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작은 공간에서 네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걸로 이게 바뀌잖아요. 네. 그 작은 공간에서 그냥 이게 부딪혀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근데 서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웃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이 길어요. 오케이. 그리고 야, 그렇죠. 뭐 집에 있으면 뭐 핸드폰이나 TV나 각자 방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네. 그런데 캠핑장은 하나의 그 텐트 안에서 가족들이 다 밥 같이 만들어서 먹고 아빠가 밥을 하면 아이들은 뭐 감자를 깐다거나 네. 숯불을 피워서 거기서 고기를 대신 뭐 햄을 이렇게 굽는다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뭐 딸들이랑 뭐 음악도 듣고 그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가족 단위가 새로운 그 사랑으로 싹 트는 정말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장 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캠핑이라는 게 네. 왜 다시 유행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그 문화 속에는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렇죠. 아주 네. 좋은 의미들이 있네요, 그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아까 이칸토님이 얘기했던 그런 장비의 고급화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린 애들에서는 가족이 다 가도 편리하게 또 이용이 가능해졌고 그렇죠. 네네. 그런 또 가능해진 이용 문화를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가족끼리의 관계라든지 또 어떤 그런 두터운 가족의.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많은 의미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찌 보면 나는 지금까지 캠핑하면은 좀 노는 문화, 약간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노는 것도 좋은데 그 놀면서 이 가족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오케이. 거죠. 네. 예.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네.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가서 장 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집에서처럼 네. 남편 딱 가자마자 딱 누워 있고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가족애가 두터워진 게 아니고 더 따로따로 힘들어지지. 집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건 근데 이상하게 캠핑장에서는 잘 안 그러죠, 그죠?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죠. 하게 되죠, 그죠? 그렇죠. 네. 이상해요. 나도 나가면 가끔 가다 뭐 캠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야외 간다든지 여행을 가게든지 하면 나도 왠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하게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집 바깥에서는 네. 남자들이 바깥 사람이잖아. 여자들은 안 사람이고. 아하. 어허. 집 바깥이니까 남자들이 네, 네, 조금 뭐 최소한의 설거지를 도와준다거나. 일리 있네. 예. 그래서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캠핑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자연과의 어떤 교감, 항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또 상호 간의 정과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의미도 훨씬 더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갔다 온 일산 캠핑장도 그렇지만은 뭐 아무리 좋은 시설도 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뭐 작은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것들이 얘기되는 게 있었나요? 네. 일단은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는 네네. 안 돼요. 네. 거기는 아예 출입 자체가 안 출입 되죠. 자체가 안 안 되고 되죠. 그 캠핑장 전체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 네네. 금연이고 그리고 미성년자는 안 되는데 뭐 그 부모님 같이 동반 가족은 네. 되지만 어정쩡한 청소년들이 네네. 뭐 이렇게 예약을 대신 네.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허락 동의서가 있을 네. 때만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허락 동의가 있으면 네. 청소년들끼리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그쵸. 거죠. 그 대신 거긴 그 네. 장소 이 캠핑장 안에서는 뭐 흡연이나 뭐 이런 게 네네. 안 되고 거기서는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애들이 나쁜 공간에서만 나쁜 짓을 하지 좋은 환경에서는 나쁜 짓을 네네.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도 우리가 탐방했을 때 그 네. 관리 캠프 관리동에서 계시는 분 얘기가 그런 얘기는 있긴 있어요. 아까 이칸토님도 얘기했죠. 뭐 쓰레기를 뭐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든지 버리고 간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흔히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도 뭐 그런 거 봐도 이 아마 관리 주최 측에서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라 할까
시간을 예를 들면 뭐 시간 2시부터 개장인데 네네네. 미리 와서 뭐 들어가게 해달라라든지 안 그러면 원래는 뭐 여기 그 시설 이용한 게 뭐 10분이면 만약에 어느 기본이 정해진 인원만 할 수 캐러반 있는데 기본이 6명이에요. 할 수 있는데 6명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한 20분 정도 오신대요. 그러시면 그 네. 장소가 보통 한두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추가로 추가되더라도 네.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비용을 이거죠? 지불하면 되는데 서로 아니다 이거지. 서로 이거 일단 좋은 간다. 뭐 분위기로 왔는데 분위기 네. 깬다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가끔 아주 가끔 있다고 잘못은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잘못 해놓고. 네. 네. 그럴 땐 조금 네.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서로 뭐 누가 잘못보다도 하여튼 서로 약간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 관리 측에서도 좀 더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그 관리자들의 어떤 그런 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주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여기에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네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때 또 한 말씀해 주셨는데 고양 시민 30% 할인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고양 시민이라고 예약을 해서 갔는데 고양 시민이면은 그 얘기도 신분증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시민이라는 층을 안 갖고 왔다고 또 막 난리를 치시고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약을 하신 분이 원래는 먼저 와서 도착을 해서 이게 장소를 다 인수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약하신 분은 안 오시고 이제 각자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캠핑을 맞아요. 하면 물리수도 네네. 저번에 뭐 보니까 친구들이나 뭐 이런 뭐 모임 소모임이나 이런 뭐 친구들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약 안 한 친구들이 먼저 온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예약돼 있다. 음. 근데 그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예약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하는데 네네. 누구는 안 오고 왜 몇 명만 오니까 그럴 때 참 입장 곤란하다는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5명이 만약에 그날 사용을 네. 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분만 고양 일산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예약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실제로 네. 그날도 가보니까 저녁에 이제 막 거의 한 군데도 비지 않았거든요. 비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한 대여섯 군데를 직접 그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기 양재 있잖아요. 네. 양재동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 근처 뭐 다른 외곽 뭐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파주 여기는 뭐 거의 뭐 많고 다반사고 뭐 그렇게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예약이 3개월 정도는 밀려 있어요? 밀려 있대요. 와. 그 네. 얘기도 네. 했죠. 그죠? 예약하는데 이제 예약이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가 봐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 시설이 좋고 저렴하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예약 그걸 인터파크 네. 그걸 예약 그 게시를 하자마자 네. 거의 뭐 동시에 폭주래, 폭주. 거의 다 뭐 이게 마감이 되나 봐요. BTS 공연급인데요. 그만큼 네, 네. 킨텍스 야영장이 네.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환경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아니 그래도 불만 사항이 한 개도 없냐 하니까 우리는 일단 이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만족한다면서 엄청나게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진짜 우리 그러니까요. 날 잡아야 되겠어. 근데 지금 예약해도 저희 겨울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요 예약 취소하시는 분들 예약이 취소가 된 음, 그거를 찝을 수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까 거기가 우리가 한 12,000평 정도 된다 했잖아요. 네, 그죠? 11,800평. 그런데도 사실 한 군데 우리가 100만 시민이 사는 곳인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네. 그 12,000평을 해봤자 살 가보면 한 운동장 크기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렇다 하면 좀 더 우리 고양시의 특징이 뭡니까? 도시가 딱 모여 있고 주변으로는 이런 자연적인 공간들이 많이 맞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이런 곳을 킨텍스 근처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도시를 더 둘러싸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도 제안을 또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몇 군데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 생기다 보면 우리 가족 단위로 네.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날 너무 여자니까 집안에 이제 손님이 뭐 이렇게 온다거나 네. 그럴 때 꼭 미리 예약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요새는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네. 야외에서 파티하는 거야. 야외에서 파티하고 거기서 먹고 놀고 손님은 거기다 캐러반에다 재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린 집에 와서 자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날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야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보통 집안에 손님이 오면 뭐 하루 이렇게 자고 가야 될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매해요. 집에서 솔직히 뭐 손님이 오면 막 집안 대청소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고 집에서 뭐 식탁이 뭐 크지도 않은데 주부 입장에서는 진짜 그거, 그런데 그 야외에서 얼마나 멋져. 어. 그런 일이 이렇게 쉽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에 예. 그런 킨텍스 캠핑장이 있으니까 주부들한테 제가 꼭 권장합니다. 그런 의미도 예. 있네요, 그죠? 정말 더 그 생각 들을수록 더 많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예. 기대해 봅니다. 친구 여자들 동창회를 해도 좋을 것 같아. 네. 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부쩍부쩍 가는데 어때요? 오늘 즐거웠나요? 네, 너무 즐거웠죠. 예, 저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일산 시민 여러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 FM에는 일산에 놀자 코너 외에도 청춘 만세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일산 FM 일산에 놀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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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날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도시는 때때로 우리에게 외로움과 삭막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둘러보고 걷다 보면 의외로 부드럽고 따뜻한 도시의 속살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10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짧은 가을 더 멋지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남기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